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이렇게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또 새벽 시간이니까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그런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즐겁게 해피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화를 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전달토록 할게요.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을 좀 판단할 수는 없고, 이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요. 이 모든 얼굴에는 미묘하게도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 남아 있어.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결코 의술로도 지울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잘생긴 얼굴에서도 화가 많은 사람의 그 인상은 싸나움, 이 싸나움이 꿈틀거리고요. 누가 봐도 평범한 얼굴에서도 성품이 인자한 사람의 인상은 부드러움이 넘실거립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사회적인 생존을 위해서 이 싸나운 성품하고 이 부드러운 성품을 직관적으로 구별해내는 그런 본능을 발달시켜 왔기 때문에 얼굴에서 그 풍기는 인상이 싸납고 거칠면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떠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싸납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화를 내는 것이라네요.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럼 인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미소라고 합니다. 미소라고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인색해 보이는 사람은 그 미소를 아낀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좋은 인상을 위해서 여러분 웃음을 아끼지 마세요. 웃음을 아끼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웃고 즐기는 사람들이 좋아요. 건강하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지 않습니까?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더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아시아에서 이 브랜드 가치가 1등이다. 1등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글로벌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니케이 그룹의 종합조사 회사가 있나 봐요. 니케이 리서치. 처음으로 발표한 글로벌 브랜드 서베이 2024에 따르니까 삼성전자가 100대 브랜드 가운데 1등을 차지했다는 거죠. 이번 조사는 중국, 대만,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8개 국가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1등, 태국, 인도 2등,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상위권이네요. 2등은 독일 아디다스, 3위는 미국 애플, 4위는 일본 소니, 5위는 미국 나이키가 차지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랑 함께 LG전자가 16등, 현대차 26등, 롯데 65등 이런 네 곳이 100대 브랜드에 포함됐고요. 일본을 보니까 소니에 이어서 혼다가 6등, 토요타 7등, 파나소닉 9등 이렇게 전자와 자동차 기업이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 보니까 전자업체죠. 하이얼이 몇 등이냐? 58등이네요. 니케이 리서치는 이번 조사에서 이 브랜드 인지도 등을 나타내는 브랜드력과 상품 구입 등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 강도를 나타내는 브랜드 공헌 분석을 기초로 해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측정해서 지표화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네요. 삼성전자 이런 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전날에 TSMC의 독주를 막아라. TSMC 독주 너무 잘 나가니까 배 아픕니다. 솔직히 그런 건가요? 반도체 위탁 생산 파트 쪽의 파운드리가 오늘날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꼽히는데 AI 시대를 맞아서 AI 칩하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를 전문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곳이 안 되더라. 인텔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동맹을 위해서 최고위 경영진 간 면담을 요청한 배경도 이 때문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트렌드포스에 보면 올 2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무려 62.3%입니다. 삼성전자가 11.5%,
3위부터 6위까지 SMIC, UMC, 글로벌 파운드리, 화홍그룹 등이 점유율을 다 합쳐도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첨단 칩을 제조할 수 있는 선단 공정 부분에서 TSMC의 시장 점유율은 92%에 달하는데 사실상 독점이에요. 이에 따라서 TSMC는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어난 7,597억 대만 달러, 순이익은 54.2% 급증한 3,253억 대만 달러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TSMC 독주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TSMC가 이 과점력을 무기로 해서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면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긴 그 팹립스 기업으로선 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빅테크들은 대안 없이 TSMC의 파운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TSMC의 시장 장악력이 커질 경우 생산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 기업들은 삼성 파운드리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확보하기만 하면은 일감을 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TSMC도 반독점 시각을 의식한 듯 이 사업군의 다변화로 파운드리 독점 이미지 현재 희석을 시도합니다. 지난 7월에 그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실적 발표회에서 파운드리 2.0 버전을 선포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종합 반도체 회사가 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파운드리를 기본으로 하되 각 분야 핵심 기업이 포진해 있는 패키징, 테스트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을 30%까지 낮추겠다는 것 같습니다. 인텔이 삼성의 동맹을 요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삼성은 종전 고객인 AMD나 퀄컴이 있지만 후발 주자인 인텔은 아직 제대로 된 매출액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텔과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하죠.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는 낸드 부분에서 경쟁을 벌이면서도 일부 부분에서는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은 키옥시아가 소유한 그 요카이치 기타카미에서 공동 개발과 생산을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 인텔은 공동 개발 생산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요. 삼성은 3나노의 GAA 기술과 인텔은 포베러스와 같은 패키징 기술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서 상호 협력 시 공정 개선이 가능합니다. 또 삼성전자는 한국 평택, 화성, 미국의 오스틴, 중국 시안에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 오리건과 아일랜드, 이스라엘에 공장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 생산할 경우 물류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요 국가들이 AI 칩에 대해서 수출 통제에 나선 건 역시 향후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데 미국은 AI 칩에 대한 적대국 수출 금지를 넘어서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별 할당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앞서서 블룸버그가 익명의 소식 등을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AI 칩 수출량에 대해서 국가별로 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아라비아처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의지가 높은 중동 국가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죠. 미국 상무부 그 산업부 안보국은 지난달 그 통제할 품목을 연방관보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첨단 반도체에 그하고 AI 칩, 양자 컴퓨팅 관련 칩이 모두 포함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그 HBM GAA뿐만 아니라 그 미래형 컴퓨터를 꼽히는 양자 컴퓨터 관련 그 장비랑 부품, 소프트웨어 등이 대거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수출 규제를 6개 그룹으로 묶어서 하고 있는데 그 IC는 허가 면제국, A는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 국가, B는 비군사적 기술 통제가 필요한 국가, C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큰 국가, D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높은 위험을 가진 국가, E는 테러 지원 국가입니다. 이렇게 북한과 이란, 시리아는 E그룹에, 중국은 D그룹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은 A그룹으로 수출 승인 원칙 국가입니다. 하지만 개별 심사를 요구할 경우 미국 정부의 승인이 이제 필요하겠죠. 유럽연합 역시 AI 칩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려는 추세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반도체 AI 등에 대한 그 수출 규제를 담은 경제안보 전략 패키지를 채택을 했어요.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큰 물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네요. EU는 그동안 대중 정책으로 디리스킹을 표방해 왔는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AI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파운드리가 TSMC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현재로서는 쿼터제 도입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하는데 하지만 삼성전자나 인텔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더욱 높아져
TSMC 대안으로 부상하고 TSMC 독주가 이어진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TSMC 독주를 막아야 합니다. 독주를 막아야지만이 살 수 있다. 삼성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TSMC가 아주 똑똑한 기업이고 잘하는 기업 같아요. 좀 배울 점은 빨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우리 이재용 회장이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좀 해야 돼요. 제대로 한번 삼성을 한번 혁신시켰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